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잃어버린 대륙이라는 개념에 매료되어 왔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전설은 아틀란티스, 플라톤의 기록에 등장하며 고대 세계의 최첨단 문명을 가졌지만 어느 날 갑자기 바닷속으로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틀란티스가 유일한 잃어버린 대륙은 아닙니다. 아틀란티스의 전설이 대서양을 배경으로 한다면 인도양과 태평양에도 또 다른 잃어버린 대륙이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바로 레무리아입니다. 레무리아는 한때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에 자리 잡고 있던 거대한 대륙이었다고 전해지며 수천 년 전 바닷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대륙에는 고도로 발달한 문명과 함께 우리가 상상도 못할 존재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죠. 아틀란티스가 그랬듯 레무리아 역시 단순한 신화일까요? 아니면 과학이 아직 밝히지 못한 숨겨진 비밀일까요?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문명에 관한 미스터리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무리아는 인도양 또는 태평양 어딘가에 존재했다고 전해지는 전설적인 대륙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단순히 신화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실제로 한때 믿었던 가설이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19세기 영국의 동물학자 필립 스클래터는 레무리아라는 대륙의 존재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당시 인도양에서 발견된 특정 동물들의 분포를 연구하며 인도와 마다가스카르, 동남아시아 지역에 걸쳐 존재하는 레무르, 즉 여우원숭이를 주목했죠. 여러분도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동물인지 아실 겁니다. 2005년에 개봉한 미국의 유명 애니메이션 마다가스카르 속 등장인물 중 한 명이죠. 이 친구가 바로 여우원숭이입니다. 동물학자 필립 스클래터는 이 동물들이 어떻게 서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발견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잃어버린 대륙이 한때 존재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레무리아는 여우원숭이가 분포한 지역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죠. 처음에는 과학자들이 레무리아 대륙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지만 이 대륙은 과학이 발전하면서 점점 신화로 치부되었습니다. 레무리아는 과학적인 가설에서 그치지 않고 신비주의자들에 의해 다시 한번 부활합니다. 19세기 후반에 신지학을 창시한 헬레나 블라바츠키는 레무리아를 고대 인류가 영적으로 크게 발전했던 장소로 묘사했죠. 그녀는 레무리아인이 고도로 발달한 문명을 이루었고 초능력을 지닌 고대 인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영적 해석 덕분에 레무리아는 과학보다 신화적, 영적 관점에서 더욱 유명해졌죠. 그녀는 이 문명이 자연재해로 인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고 말해 더욱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정말로 바닷속에 우리가 모르는 섬의 존재가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현대 과학은 레무리아 대륙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필립 스클래터가 레무리아 대륙 가설을 제기한 것은 19세기 중반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세기 초 알프레드 베게너가 제시한 대륙 이동설이 등장하면서 레무리아와 같은 잃어버린 대륙 가설이 점점 설득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베게너는 지구의 대륙들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다는 이론을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동물의 분포나 지질학적 특성을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판게아와 같은 초대륙 개념이 받아들여지면서 여러 생물종의 분포가 대륙 이동으로 설명 가능해졌죠. 즉, 여우원숭이의 분포 역시 대륙의 이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레무리아 대륙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레무리아 대륙 가설의 중점인 여우원숭이의 분포에 대한 설명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으로도 해결이 됐습니다. 진화와 자연 선택을 통해 각 대륙에서 독립적으로 발달한 동물 종들의 분포가 이해되었고 여우 원숭이 같은 종들의 분포 역시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해졌던 것이지요. 쉽게 정리하자면 여우 원숭이가 여러 대륙에 퍼져 있는 이유는 과거의 대륙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륙이 갈라지면서 각 지역에 남은 여우 원숭이들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각각 진화했기 때문에 지금의 분포가 과학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레무리아 대륙 같은 가설을 세웠지만 이제는 대륙 이동설과 진화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학적 부분이 아닌 점차 신화적인 관점에서 유명해진 것이죠. 레무리아에 관련된 고대 문명과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가득 만들어지게 되고 그 중 하나가 헬레나 블라바츠키의 이야기입니다. 이 외에도 레무리아 대륙에서는 인간 말고도 신비로운 생명체들이 존재했다고 믿었습니다. 이 생명체들은 레무리아인들과 소통하며 그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 또는 외계의 존재들이 레무리아 문명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레무리아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신화적인 관점 외에도 다른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레무리아 대륙이 하와이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주장. 일부 신비주의 이론에서는 레무리아가 태평양을 넘어 하와이, 이스터 섬, 그리고 태평양 여러 섬과 연결된 거대한 대륙의 일부였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들 섬에 있는 거대한 유적들,
예를 들어 이스터 섬의 모아이 석상들이 레무리아의 흔적이라는 이론도 있죠. 그 대륙이 가라앉은 후에도 섬들의 일부 유적이 남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호피 인디언의 전설과 레무리아의 관계. 북미의 호피 인디언 전설에는 제3세계가 바다에 의해 파괴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전설이 레무리아 대륙의 몰락과 비슷하다는 주장도 있죠. 호피 전설에서 말하는 고대 인류는 기술과 정신적인 면에서 매우 발전한 문명을 이뤘으며 자연의 재앙으로 인해 바다로 가라앉았다는 내용이 레무리아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남극과 레무리아의 연결. 또 다른 흥미로운 이론은 레무리아가 실제로 오늘날 남극에 위치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이 이론은 한때 남극이 더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었고 거대한 문명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후 대륙이 이동하고 기후가 변하면서 남극은 얼어붙어 그 문명도 사라졌다고 이야기하죠. 레무리아와 샴발라, 아가르타와의 관계. 레무리아는 종종 지하 세계의 신비로운 도시 아가르타나 샴발라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일부 신비주의 이론에 따르면 레무리아 문명이 멸망할 때 그 주민들은 지하로 내려가 아가르타라는 도시를 건설했고 그곳에서 그들의 문명을 지속시켰다고 합니다. 아가르타는 지구 내부에 있는 신비로운 도시로 여겨지며 고대 문명이 여전히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도시는 인류의 영적 진화를 위한 장소로 묘사되며 신장 및 다른 신비주의 전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아가르타는 지하 세계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부 전통에서는 지구 내부에 다양한 지하 도시와 문명이 존재한다고 믿으며 아가르타는 이들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아가르타와 같은 신비로운 장소를 탐험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 탐험가와 작가들이 아가르타를 포함한 지하 세계를 찾으려 했지만 그들의 주장이나 경험은 주로 신화적이고 상징적인 성격을 띱니다. 그렇지만 지하 세계에서 레무리아 문명은 여전히 숨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레무리아 대륙은 과학과 신비주의가 교차하는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과학이 이 가설을 부정한 지 오래되었지만 이 전설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상상 속에 살아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언젠가 레무리아의 비밀을 밝힐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미래의 레무리아의 존재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대륙의 미스터리, 레무리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